증인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담을 타고 들여보낸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 본청 근처에 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증인에게 했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국회를 방해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방해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국회 출동이 이제 늦어진 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엄 전에 미리 출동을 준비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김영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21시 48분경에 상황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대국민 담화 이전에 9시 50분경에 대테러 특수임무대대를 구성하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 또 군사경찰 특임대대 김창화 단장을 소집을 했죠. 무슨 일이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예비대가 그 부대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워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10시가 되기 전에 전진의 작전 과장에게 수호신 TF, 대테러 특임대대 TF 소집 지시를 전달했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김영현 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할 때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수방사령관 출동하라고 지시했죠.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 중에 셀 수 없이 많이 전화를 해서 계속 왜 못 들어가냐고 독촉 전화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판 관련해서 아까 이제 철수 지시가 왔다, 비화폰으로 왔다라는 답을 하였는데 상황 개통으로 철수 지시가 왔다는 게 혹시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나지가 않고 하여튼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수방사 병력이 국회 본청 인근의 공터에 남아 있을 때 그 현장 병력들로부터 철수 건의가 왔고 증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철수 지시는 그 이후에 왔습니까? 그 이후라고 저는 기억납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그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그러면 통상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수방사에서는? 제가 아마 합참의장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합니까?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디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먼저 했던 데가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 안보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다 물어보고 상황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국회라고 확인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서 국회가 네, 저희 네, 담당 알겠습니다. 저희가 갈 네, 겁니다라고 그날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증인도 거의 수방사에서 선발대 보내고 바로 같이 출발했죠, 증인도. 증인도 그날 출동 네. 지시 내리고 네, 그 부하들이 움직이기 전에 증인이 먼저 출동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차 안에 계셨다 그랬는데 네.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상상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일찍 그냥 작은 차입니다. 도착하셔서 네. 이 상황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차 안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죠? 그분 우리 부관, 부관. 운전관 이렇게 운전관. 셋이 있었습니다. 예. 자리가 그러면 운전관 있고 부관은 앞에 있고 조수석에 있고 저는 뒤에 뒷자리에 있고 증인 혼자 그렇습니다. 있었기 아까 전화기 3개로 뭐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운전관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건 인지하셨습니까 그때? 차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인데 잤을 리는 없을 텐데. 잤을 리는 없어요. 예, 차가 계속 돌았습니다. 그 매각을. 전화를 계속 하고 뭐 통화 계속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관도 그 전화를 들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증인 그날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 이게 제3자 진술하고 증인 진술하고 그 중에 뭐 증인 진술은 좀 묻히고 제3자 진술을 검찰에서는 조금 더 우선해서 그게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은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그때 차 안에 같이 있었던 그 부관의 진술도 그냥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술은 증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진술입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이 없는 가운데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증언하면 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 보내주는 거 보면 그 증인이 뭐 이렇게 국회 해산 검색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신문 중에 아까 대리인께서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에 신분증 확인하고 관계자들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거기 가서 경찰에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증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네, 근데 원래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네, 본인이 네,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으면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증인한테도 그렇고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 병력 투입 지시가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동 지시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생각이 나중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 이후에도 이 생각이 유지가 됐어요. 계엄 상황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이 유지가 됐습니까? 상황 평가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평가가 재평가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상황이 그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이 외곽 대치선에 점령조차도 못했는데 네. 제 모든 관심은 병력이 배치돼서 그 배치 결과를 보고하고 예하 지휘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거를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하고 참모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던가요? 참모장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제 장군 우리 전우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저랑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레드 팀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우리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중하는 후배고 그때 그날 참모장은 레드팀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던가요? 직접 먼저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